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끝났다, HBM에서 SK하이닉스한테 밀렸다, 엔비디아 납품 못 따낸다, 이런 얘기들로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이재용 회장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최근 조용히 독일행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2조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와서 GF라는 회사의 자율주행 사업부를 통째로 인수했죠. 뉴스 헤드라인만 본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지금 HBM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무슨 자동차 부품을 사? 망해가는 독일 회사 덩달아 망하려고 산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반응은 과거에도 있었다죠. 시간을 돌려보죠. 1983년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선언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 이류 회사가 무슨 첨단 반도체냐고 말이죠. 하지만 삼성은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또 한 번 외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 처절한 혁신이 오늘날의 초인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역사가 정확히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남들이 삼성은 끝났다 할 때 이재용 회장은 또 독일로 날아갔죠. 그리고 남들 눈에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2조 6천억짜리 베팅을 던졌습니다.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건 선대 회장들의 피를 이어받은 승부사 DNA가 30년 만에 다시 깨어난 겁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인기가 하늘 찌르고 있습니다. 선대 회장들의 카리스마보단 부드럽고 온화한 외모 덕에 대중들이 정말 좋아하는 재벌이죠. 하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온화한 외모 덕에 삼성의 경영이 옛날 같지 않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삼성의 경영이 문제가 많다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 판을 뒤집어야 하는 순간에는 할아버지 이병철, 아버지 이건희의 그 냉철한 승부사 기질이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온통 HBM 점유율, 엔비디아 납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반도체 겨울 타령만 하고 있죠. 근데 이재용은 뭘 보고 있을까요? 반도체 그 다음을 보고 있어요. 10년 뒤, 20년 뒤 세상을 보고 있다고요? 남들이 지금 추위에 떨 때 이 사람은 조용히 다음 여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독일행이 바로 그 증거예요. 이건 단순한 인수가 아니에요. 30년 전 반도체 신화를 만든 그 영광을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재현하겠다는 거대한 선언이죠. 반도체 그 이후의 세상, 그 세상을 선점하기 위해 삼성의 야망이 다시 깨어난 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로 삼성을 다시는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지금 대중들 모르게 삼성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소름 돋는 시나리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미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삼성이 왜 하필 독일이었을까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독일, 아시다시피 제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폭스바겐, 벤츠, BMW 자동차의 거물들이 다 독일이죠. 100년 넘게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독일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폭스바겐 뉴스 보셨나요? 공장 폐쇄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100년 전통의 부품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기계 시대가 끝났어요. 엔진 깎고 기어 만들던 시대 말이에요. 독일 장인들이 평생 갈고 닦았던 그 기술들이 이제 쓸모 없어진 거죠.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요. 그 중에서도 GF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사이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GF 미션의 주인공이죠. 이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빚이 15조 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우리도 전기차 시대 살아남아야 한다면서 미래 기술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거기에 고금리까지 터지니까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뭘 했냐면 결국 손들고 우리 자율주행 사업부 팝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삼성이 그걸 덥석 먹어버렸습니다. 한창 반도체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이런 선택은 대중들에게 실망을 주기 충분했죠. 삼성이 망해가는 회사 사업부 샀다, 독이 든 성배 마셨다, 같이 망하려고 작정했나, 이런 반응들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본질을 완전히 모르는 소리예요. GF가 왜 사업부를 팔았나요? 기술이 없어서? 천만에요. 기술은 세계 최고급이에요. 문제는 뭐였냐? 당장 갚아야 할 이자가 급했던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집에 엄청 비싼 샤넬백 있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졌다 칩시다. 어쩔 수 없이 중고나라에 급매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샤넬백이 가짜인가요? 아니잖아요. 진품인데 주인이 돈이 급해서 헐값에 파는 거잖아요. 지금 GF가 딱 이 상황이에요. 회사가 가진 가장 값비싼 자율주행 기술,
그러니까 샤넬백을 급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삼성은 정확히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현금을 잔뜩 쥐고 딱 이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도망칠 때 삼성은 그 알짜배기 핵심 기술을 헐값에 낚아챘어요. 독이 든 성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독일 기술의 정수가 담긴 황금 성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이 말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딱 지금이 그 순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핵심 질문이 나왔죠? 삼성이 이 기술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걸까요? 고작 자동차 부품이나 팔려고 이 큰 돈을 썼을까요? 천만에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완전히 착각하고 있거든요. 삼성이 자동차 부품회사 샀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이건 표면만 본 거예요. 본질을 봐야 합니다. 자동차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이제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에요.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죠. 영어로 SDV,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컴퓨터가 바퀴 달고 달리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요. 요즘 나오는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코드가 몇 줄인지 아세요? 1억 줄이에요. 1억 줄.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컴퓨터가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벌어졌겠어요? 독일 장인들이 평생 엔진 깎고 기어 만들던 그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진 거예요. 폭스바겐이 왜 망할까요? 벤츠가 왜 삐걱댈까요? 기계는 잘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를 못 만들어요.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리콜 먹는 거 보셨죠? 독일 차들이요. 반면에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는 공장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뭘로 시장을 장악했나요? 무선 업데이트예요. 자다 일어나면 차 성능이 좋아져 있죠. 마치 스마트폰 업데이트하듯 점점 좋아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드웨어 조립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자부품과 반도체의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서 삼성 이야기가 나와요. 8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17년 삼성이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10조 원 넘게 주고 샀죠. 그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삼성 미쳤나? 오디오 회사를 왜 사? 비웃었어요. 근데 지금 그 하만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영업이익 1조 원 찍는 효자가 됐어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하만 제품 없으면 차를 못 만들어요. 차 안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오디오, 내비게이션, 터치스크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하만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퍼즐을 맞춰봐야 해요. 하만이 뭘까요? 자동차의 피부이자 귀예요. 사람이 차와 소통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삼성 반도체는 뭔가요? 자동차의 뇌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두뇌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졌나요? 바로 눈입니다. 자동차가 세상을 보는 눈 말이에요. 카메라나 센서가 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번에 인수한 GF 자율주행 사업부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만은 그릇이었어요. 미래를 담을 큰 그릇을 8년 전에 이미 준비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번 GF 인수는 뭔가요? 그 그릇에 채울 음식이에요. 알짜배기 재료를 이제 드디어 넣은 겁니다. 삼성이 이제 뭘 가지고 있어요? 인포테인먼트 있죠. 하만으로 피부와 귀 확보했어요. 반도체 있죠? 삼성전자로 뇌 확보했고요. 이번에 카메라 센서까지 확보했어요. 눈까지 가진 거죠. 자동차의 모든 핵심 기관을 다 가진 겁니다. 완전체가 된 거예요. 지난 8년이 뭐였을까요? 실패가 아니었어요. 이 순간을 위한 거대한 숙성의 시간이었던 거죠. 마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를 인정받는 와인처럼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왜 하필 GF를 인수했나?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인수의 진짜 핵심이 이 기술에 있거든요. 단순히 카메라 하나 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율주행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눈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길 보고 장애물 피하고 신호등 보고 이래야 하는데 그걸 차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카메라에도 급이 있어요. 싸구려 카메라는 어떤가요? 터널 들어갔다 나오면 순간 먹통돼요. 빛 적응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사람 눈도 그렇잖아요.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 나오면 눈부셔서 잠깐 안 보이는 거. 그게 차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볼 때도 문제예요. 사람 눈은 잔상이 남잖아요. 야구공 날아오는 거 보면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요. 일반 카메라도 똑같아요. 빠른 움직임을 제대로 못 잡아내죠. 그런데 삼성이 이번에 GF 기술이랑 결합하면서 뭘 가지게 됐냐? 아이소셀 비전 센서라는 게 있어요. 삼성이 개발한 초격차 기술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0.001초 만에 빛에 적응해요. 터널 나와도 바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EVS라고 이벤트 기반 센서 기술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움직임의 변화만 딱딱 감지하죠. 일반 카메라는 화면 전체를 계속 찍잖아요. 근데 이건 달라요. 변화가 있는 부분만 포착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도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삼성 센서는 이제 인간의 눈을 넘어섰어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죠. 이게 자율주행의 핵심이에요. 눈이 좋아야 사고가 안 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이제 뭘 할 수 있게 됐냐? 완성차 업체들한테 이렇게 제안할 수 있죠. 부품 따로따로 사서 조립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해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좌석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카메라, 센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프트웨어까지 다 통합해서 완벽하게 조리된 밀키트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업계 용어로 턴키라고 해요. 벤츠가 신차 만든다고 칩시다. 예전엔 어땠나요? 카메라는 A회사, 센서는 B회사, 반도체는 C회사 이렇게 따로따로 사다가 조립했어요. 근데 이제는 삼성한테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거예요. 삼성 우리 신차 앞 좌석 시스템 통째로 납품해줘. 이러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삼성이 이제 슈퍼티어 1이 된 겁니다. 단순한 부품 업체가 아니에요. 시스템 전체를 책임지는 거죠. 벤츠가 어떻게 될까요? BMW가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들이 이제 삼성 시스템 없이는 신차 개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삼성 의존적 생태계로 편입되는 거죠. 애플 생각해보세요. 애플이 왜 무서운가요?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애플 생태계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맥북 쓰고 에어팟 쓰고 애플워치 차고 막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삼성이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똑같은 걸 하려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삼성 시스템 한번 쓰기 시작하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왜냐?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되거든요. 그걸 다 버리고 다른 업체로 갈아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삼성이 노린 거예요. 단순히 부품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산업 전체를 삼성 플랫폼 위에 올려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2조 6천억이 비쌀까요? 천만에요. 이 정도 판을 깔 수 있다면 싼 거예요. 엄청나게 싸게 산 거죠. 자,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사실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메인 요리죠. 2조 6천억의 진짜 가치가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성이 이번에 산 게 뭔가요? 공장, 기계 둘 다 아닙니다. 삼성이 산 건 바로 데이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GF 장착 차량이 전 세계에 몇 대나 굴러다니는지 아세요? 5천만 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그 차들이 뭘 하고 있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어요. 어디서 브레이크 밟았는지, 어디서 차선 변경했는지, 어떤 날씨에 어떻게 운전했는지 이 모든 정보가 초 단위로 쌓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인지 상상이 되세요? 테슬라 얘기 나왔으니까 비교해 볼게요. 테슬라가 왜 자율주행에서 앞서 있을까요? 기술이 좋아서? 그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데이터예요. 전 세계 테슬라 차량들이 24시간 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는 거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AI가 똑똑해지는 겁니다. 근데 삼성이 지금 뭘 확보한 거예요? 테슬라보다 훨씬 더 방대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손에 쥔 거예요. 5천만 대예요. 테슬라 판매량이 전 세계 몇백만 대인데 삼성은 단숨에 수천만 대 규모의 데이터망을 확보한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자율주행 AI를 만드는 건 결국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데이터 많은 놈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삼성이 지금 그 게임에서 단숨에 선두로 치고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의 큰 그림이 뭐냐? 차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차를 판 다음이 중요한 거죠. 요즘 자동차 회사들 보면 뭘 해요? 구독 모델 도입하고 있잖아요. 차 살 때는 기본 기능만 주고 자율주행 같은 고급 기능은 매달 돈 내고 쓰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미 하고 있죠. 완전 자율주행 기능 쓰려면은 매달 구독료 내야 해요. 삼성이 지금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차는 한번 팔면 끝이에요. 근데 구독 모델은 뭔가요? 차 판 뒤에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돈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구체적으로 그려드릴게요. 벤츠가 신차를 내놨어요. 삼성 시스템이 통째로 들어가 있죠. 소비자가 그 차를 샀어요. 그리고 뭘 할까요? 자율주행 레벨 3 기능 쓰고 싶으시면 월 99,000원입니다. 매달 삼성한테 돈 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 차가 몇 대나 팔리는지 아세요? 연간 8천만 대 넘게 팔려요. 그 중에 10%만 삼성 구독 서비스를 쓴다고 쳐봐요. 800만 명이 매달 10만 원씩 낸다? 월 8천억이에요. 연간 10조 원 가까운 돈이 그냥 꾸준히 들어오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반도체는 뭔가요? 팔면 끝이에요. 근데 구독은 다르죠. 한번 고객 잡으면 계속 돈이 들어와요. 마치 넷플릭스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요. 스마트폰 생각해보세요. 안드로이드 OS가 뭔가요? 구글이 만든 플랫폼이잖아요. 전 세계 스마트폰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위에서 돌아가죠. 구글이 그 플랫폼의 주인인 거예요. 삼성이 자동차에서 똑같은 걸 하려는 겁니다. 전 세계 전기차들이 삼성의 OS, 삼성의 데이터 플랫폼 위에서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빌리티 플랫폼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애플 시가총액이 몇 조인지 아세요? 5천조 원 넘어요. 왜 그렇게 높을까요?
플랫폼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앱스토어 하나로 매년 수십조 벌잖아요. 삼성이 지금 노리는 게 바로 자동차 산업의 앱스토어예요. 2조 6천억 투자했어요. 근데 이게 10년 뒤에 연 10조씩 벌어다주는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회수는 3년 만에 끝날 뿐더러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순이익으로 남습니다. 이런 장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지금까지 제 얘기 들으셨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삼성 괜찮네? 느낌 정도 받으셨을 건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잘하려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사실 이건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시야를 획기적으로 넓혀야 해요. 삼성이 고작 자동차 부품이나 팔려고 2조 6천억을 썼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죠. 자율주행차를 기술적으로 정의하면 뭔가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바퀴 달린 로봇인 거죠. 자동차라는 껍데기를 벗기면 뭐가 남을까요? 카메라로 세상을 보고 AI 반도체로 판단하고 모터로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그럼 이 기술을 뭐에 쓸 수 있겠어요? 자동차에만 쓰나요? 아니죠. 껍데기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껍데기 벗기고 사람 모양 껍데기 씌우면 뭐가 될까요? 휴머노이드 로봇 되는 거예요. 카메라 센서 기술 똑같이 들어가요. AI 반도체 똑같이 들어가죠. 자율 판단 시스템 똑같이 써먹을 수 있어요. 자동차에서 검증된 눈과 뇌가 그대로 로봇의 눈과 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무슨 문제로 난리예요? 인구 절벽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일본 봐요, 중국 봐요, 유럽 봐요. 다 똑같아요. 애 안 낳아요. 노동력이 소멸하고 있는 겁니다. 공장에 일할 사람 없어요. 식당에 직원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병원에 간호 인력 부족하죠. 우리 집에 부모님 모실 사람도 없고요. 이게 지금 전 인류가 직면한 재앙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뭘까요? 로봇밖에 없어요. 로봇이 이제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의 필수품이 된 거죠. 10년 뒤, 20년 뒤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공장은 로봇이 돌리고, 식당은 로봇이 서빙하고, 병원은 로봇이 환자 케어하고, 우리 집에는 로봇이 청소하고 요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젠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5년 뒤 현실이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나요? 로봇 시장이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했어요.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00조 원입니다.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삼성의 자동차 부품 인수가 뭐였어요? 고작 자동차 부품 팔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가올 300조 원 규모의 로봇 시장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치밀한 준비였던 겁니다. 연막 작전이에요. 남들이 삼성이 자동차 부품 사내야 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삼성은 로봇 시장의 핵심 기술을 다 확보한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GF가 자동차 회사라 그 단면만 보고 자동차로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진짜 목표는 로봇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다들 표면만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아셨잖아요. 삼성의 진짜 그림을요. 그럼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삼성이 로봇 시장에서 어떻게 이길 건지, 경쟁자들은 누구고, 삼성의 승부수는 뭔지 그 얘기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 현실 체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로봇 시장 좋다, 300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삼성만 로봇 하나? 경쟁자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 나오죠. 맞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로봇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누가 있나요? 현대차 있죠. LG전자 있어요. 삼성전자까지 대한민국 빅3가 다 뛰어든 겁니다. 현대차부터 볼게요. 이 회사가 뭘 샀나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1조 원 넘게 주고 인수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영상 보셨나요?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덤블링하고 백플립하고 파쿠르하는 거 화려하죠. 진짜 엄청나게 멋있어요. LG전자는 어떤가요? 이 회사는 서빙 로봇, 안내 로봇 이런 쪽 경험이 있어요. 호텔이나 식당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고요. 나름 현장 경험 쌓은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삼성이 로봇 기술이 있긴 해? 이렇게 나와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있잖아. LG는 서비스 로봇 경험 있잖아. 삼성은 뭐 있어? 이런 반응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질문 자체를 바꿔야 돼요. 집에서 덤블링하는 로봇이 필요한가요?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 거실에서 백플립하는 로봇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그건 기술 과시용이에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지 실용성은 떨어지는 거죠. 현대차가 뭘 만들고 있냐면요. 페라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술의 극한을 보여주는 화려하고 멋진 페라리. 근데 페라리가 시장을 장악할까요? 아니에요. 페라리는 소수 부자들이나 사는 거예요. 그럼 시장을 장악하는 차는 뭔가요? 바로 국민차가 되겠죠. 누구나 살 수 있고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 그게 시장을 먹는 겁니다. 삼성이 지금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술 자랑하는 로봇 만드는 게 아니에요. 1가구 1로봇 시대를 여는 거죠. 누구나 살 수 있는 로봇, 집집마다 한 대씩 있는 로봇. 이게 진짜 시장이에요. 스마트폰 시장 봤잖아요. 애플이 처음에 아이폰 내놨을 때 엄청 비쌌어요. 100만 원 넘었죠. 근데 시장을 장악한 건 누군가요? 삼성이에요. 왜요? 갤럭시를 50만 원, 30만 원, 심지어 10만 원대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 손에 쥐어준 거죠. 로봇 시장도 똑같이 갈 거예요. 화려한 기술 자랑하는 로봇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로봇을 대중화시키는 기업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그 열쇠는 뭐냐? 가격이에요. 자, 그럼 가격 얘기를 해봐야겠죠. 지금 로봇이 왜 대중화가 안 됐나요? 너무 비싸서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원 넘어가요. 어지간한 차 한 대 값이죠.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유가 있어요. 핵심 부품을 다 외국에서 사다 쓰거든요. 감속기라는 부품이 있어요.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 이게 일본 HDS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죠. 여기서 사면 비싼 거예요. 모터는 또 어떤가요? 독일 회사 제품 써야 해요. AI 칩은요, 미국 엔비디아 칩 써야 하고요. 이렇게 부품 다 사다가 조립하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의 무시무시한 저력이 드러나요. 삼성 뭘 가지고 있냐? 계열사가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회사가 뭘 했냐면요, 일본이 독점하던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했어요. 내재화한 거죠. 배터리는요, 삼성 SDI 있어요. AI 칩은요, 삼성전자에서 만들죠. 센서는요, 이번에 GF 인수하면서 확보했어요. 통신 모듈은요, 삼성전자가 다 만들죠. 정리하면 뭔가요? 삼성은 로봇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외산 부품 의존도가 0%예요. 지구상에서 이게 가능한 기업이 몇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죠. 남들은 부품값 때문에 쩔쩔매는데 삼성은 원가를 확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낮출 수 있냐? 200만 원대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남들이 1000만 원에 팔 때 삼성은 200만 원에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스마트폰 시장 기억하세요? 삼성이 어떻게 1등 먹었나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으로 시장을 쓸어버린 거예요. 고급 모델부터 저가 모델까지 라인업 다 갖추고 가격대별로 다 공략한 거죠. 로봇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남들이 기술 자랑하면서 비싼 로봇 팔 때 삼성은 성능 좋으면서도 가격 싼 로봇을 쏟아낼 거죠.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짜리 로봇이랑 200만 원짜리 로봇이 있어요. 성능 비슷해요. 어떤 거 사시겠어요? 당연히 200만 원짜리 사죠. 그게 시장 논리예요. 그리고 삼성의 무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수직 계열화라는 게 뭔가요?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한 회사 안에서 다 만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품질 관리가 완벽해져요. 부품 하나하나가 다 삼성 기준으로 만들어지니까 조립했을 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처럼 여기저기서 부품 사다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죠. 그리고 속도가 빨라요. 신제품 개발할 때 부품 업체한테 일일이 부탁할 필요 없어요. 삼성 안에서 다 해결되니까 개발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비용도 낮아지고요. 중간 마진이 없어요. 남한테 돈 줄 필요 없이 삼성 안에서 다 돌아가니까 원가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성의 필승 전략이에요. 수직 계열화로 원가 낮추고 가격 파괴로 시장 장악하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이제 로봇에서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현대차가 화려한 페라리 만들고 LG가 서비스 로봇 팔 때 삼성은 전 국민이 살 수 있는 국민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가구 1로봇 시대를 여는 거죠. 여러분은 이 로봇 시장에서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답이 좀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현대차, LG 얘기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들은 삼성의 진짜 적이 아니에요. 국내 경쟁은 그냥 연습 게임이죠. 진짜 적은 따로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회사들 보세요. 샤오미, 유니트리 이런 회사들이 뭘 해요? 로봇을 엄청 싼 가격에 쏟아내고 있어요. 중국 특유의 저가 공세 나오는 거죠. 우리가 더 싸게 만든다 이러면서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냐? 가격만 보면 중국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중국산 로봇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보안이에요. 집에 중국산 로봇 들여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로봇이 24시간 우리 집 안을 돌아다녀요. 카메라로 우리 집 구석구석 다 찍죠. 우리 대화 다 듣고요.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갈까요? 중국 서버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내 사생활이 내 집안 정보가 중국 정부한테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게 중국 로봇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아무리 싸도 이것 때문에 못 사는 거죠. 근데 삼성은 어떤가요? 삼성 제품 쓰시면서 보안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삼성 보안 시스템은 군사급 보안 기술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보안 시스템이죠. 이게 로봇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집 로봇에서 나가는 데이터는 전부 암호화돼요. 외부에서 해킹 못해요. 내 사생활 완벽하게 보호되는 거죠. 중국산이랑 비교가 될까요?
안 되죠. 게다가 삼성은 뭘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 싱크 생태계가 있어요. 집안 가전이 다 연결되는 거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이게 다 삼성 로봇이랑 연동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삼성 로봇이 뭘 할까요? 커튼 자동으로 열어주고, 커피 머신 켜주고, TV로 오늘 날씨 보여주고, 이게 다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중국 로봇이 이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생태계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배터리도 보셔야 합니다. 로봇의 체력이 뭔가요? 배터리예요.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느냐. 이게 로봇의 경쟁력이죠. 엔비디아 칩 쓴 로봇들 있죠? 성능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전기를 하마처럼 먹어요. 1시간 일하면 충전해야 돼요. 이게 실용적일까요? 아니에요. 삼성은 뭘 가지고 있냐? 마하-1이라는 저전력 AI 추론 칩이 있어요. 엔비디아 칩보다 전력 소모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같은 배터리로 10배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뉴로모픽 기술까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 뇌처럼 작동하는 칩이에요. 필요할 때만 전력 쓰는 거죠. 24시간 풀가동해도 배터리 안 떨어지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 로봇의 4박자예요. 첫째, 가장 싸요. 200만 원대 가격이죠. 둘째, 가장 똑똑해요.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한 AI가 들어가 있어요. 셋째, 가장 안전해요. 검증된 보안으로 사생활 완벽 보호되죠. 넷째, 가장 오래가요. 저전력 칩으로 24시간 일해도 끄떡없어요. 이 4가지를 다 갖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몇이나 되겠어요. 삼성뿐이에요. 이게 삼성의 진짜 무기죠. 중국이 가격으로 덤빈다? 삼성이 더 싸게 만들어요. 보안 걱정된다? 삼성이 군사급 보안 제공하죠. 배터리 빨리 닳는다? 삼성이 24시간 돌아가는 로봇 만들어요. 생태계 없다? 삼성이 집 전체를 연결해줘요.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삼성이 이미 게임을 끝낸 거죠. 자,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2035년을 한번 상상해볼까요? 아침에 눈을 떠요. 삼성 로봇이 커튼을 열어주고 아침 인사는 물론 날씨까지 알려주고 커피를 준비해줘요. 출근 시간이 됐습니다. 삼성 칩이 박힌 자율주행차에 타요. 차가 알아서 회사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 사이에 편하게 뉴스 보거나 업무 준비하면 되는 거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요. 삼성 로봇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놨어요. 청소도 다 되어 있고요. 설거지도 로봇이 해요. 그냥 편하게 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SF 영화 얘기 같죠? 근데 10년 뒤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든 주인공이 삼성입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83년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반도체 선언을 했어요. 그때 세계가 뭐라고 했나요? 한국이 무슨 반도체? 비웃었죠. 하지만 오늘날의 반도체 대강국 한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30년 전 1993년 프랑크푸르트.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선언했어요. 그때도 비웃었죠. 근데 그게 삼성을 글로벌 1등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5년 겨울 이재용 회장의 독일행 2조 6천억짜리 과감한 베팅. 이게 뭘까요? 40년 전 할아버지의 도쿄 선언, 30년 전 아버지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이은 대한민국을 로봇 패권국으로 이끌 역사적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중들이 삼성의 현실만 보고는 까내리기 바쁘죠. 웃기는 소리입니다. 당장 눈앞에 작은 파도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10년 뒤를 보십시오. 당장의 문제는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 너머에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고 있어요. 로봇 혁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은 이미 그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탔어요. 남들이 HBM 타령할 때 삼성은 10년 뒤 300조 시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대중과 기업 누가 더 멀리 보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예요. 남들처럼 삼성 끝났다 하면서 비웃을 건가요? 아니면 역사를 믿고 미래를 먼저 볼 건가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팩트를 전달해 드렸어요. GF 인수가 단순한 자동차 부품 인수가 아니라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것. 삼성이 이미 승리의 모든 조각을 다 모았다는 것.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미래를 먼저 본 당신이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차례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올바른 주식 인사이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